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잠시 해외에 출장이 있었어요. 자, 오늘 지금 현재 시간 12시 5분이고요. 미국 시장 열려있고 트럼프 대통령 등장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주식시장의 향방이 좀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선언일지, 휴전 선언일지, 아니면 또 갑작스러운 맹공격에 관련된 내용일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은 약간 보합세예요. 보합세이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사실상 되게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지지해서 넘어갈 때 요 음봉을 덮어씌우는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반대로 끝꼬리를 달고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고 보면 이 정도 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요게 지금 주봉이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200일선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음봉들을 다 메꾸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주봉으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이다. 관세 때 빠졌던 게 한 요 정도 수준이라면 이란과의 전쟁은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죠. S&P 500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관세 때 QQQ 나스닥 100이 이 정도 빠졌다라고 한다면 사실상은 크게 조정받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나스닥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좀 서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큰 매물대에 좀 속해 있는 상황이고 RSI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RSI가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일봉으로 봤을 때 역시 170불이라는 선, 상당히 중요한 선을 지지하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0불은 명확한 선이었던 거라고 보여요. 아직은 이걸 명확하게 찍고 올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170불이라는 선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를 추매하진 않아요. 지금 현재 추매하진 않고 다른 방식, QQQ나 S&P 500의 방식으로 매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요 선이죠. 요 선을 상당히 좀 지지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88불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땐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고 추세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고점이 그렇게 막 계속 내려오는 어떤 느낌보다는 고점 근처까지 계속 가고 있는 느낌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다. 저점도 계속해서 이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에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TSMC 같은 경우는 강해요. TSMC는 명확하게 100일선 지지하면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고민이 없다. 벅시에서웨이는 지금 470불을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478불 선인데요. 이때 470불 깨졌을 때 못 샀다면 사실상은 저점 매수는 조금 넘어갔다라고 좀 보이는데 470불에서 8불 정도는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지지하고 올라갑니다. 이 매물대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가는 걸 봤을 때 차트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모습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상한 발언이 아니라면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면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인데 350불에 도달했다가 가고 있어요. 350불 도달했다가 가고 있는데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요 정도 선일 것 같아요. 예전의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영역이긴 하나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락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월봉으로만 봐도 이렇게 강한 하락세였어요. 이 정도 하락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락하는 것 같은 느낌처럼 보일 수 있고요. 350불 선에 상당히 강한 370불 선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370불 선에 강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데 이걸 과연 깰지 안 깰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정도의 하락세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지금 5일선 겨우 올라탄 상황인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애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200일선 지지하면서 200일선 커브도 깨지 않고 가는 모습 좋다. 아마존은 약간 깨졌죠. 차트 좀 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봉상에서는 또 125일선이죠. 125일선을 타고 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200일선도 아직 꺾이지 않았고 이 정도 선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물 소화하는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 테슬라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에요. 이 정도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고 테슬라는 요 지점이었죠. 요 지점이 상당히 좋은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21선 꺾여 있는 모습. 일봉으로 보면 더 깊죠. 단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테슬라 투자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꾸준히 내려온다는 건 누군가 계속 팔고 있다는 소리고요. 주봉에서도 이 정도기 때문에 아직 뭐 돌렸다라고 보이긴 좀 어렵고 그냥 꾸준히 사실 수 있는 분들은 꾸준히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요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형성할 것이다 라고 좀 보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도 사실상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130불에서 매물 명확하게 찍어주고 가고 있습니다. 130불. 요 매물대인 것 같은데요. 요 매물대를 명확하게 두꺼운 어떤 지지 기반이다라고 좀 보이고요. 팔란티어 테크도 저도 계속 모아가고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크게 문제없다. 템퍼스 AI도 지금 깨졌는데 주봉상에서 어찌됐건 양봉으로 덮었어요. 덮었고 일봉상에서 이 하락세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지금 모든 선이 다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꾸준한 매수밖에 답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너무 어지러운 상황이고 주봉상에서 이렇게 강한 하락세가 나왔다라는 게 참 특이해요. 왜냐면 템퍼스 AI의 추세는 이런 추세를 그렸는데 뭔가 한번 터져서 올라가더니 그 터졌던 걸 이렇게 그대로 다시 갖고 오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준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12 주봉상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하다가 좀 꼬리를 달았네요. 꼬리를 좀 달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는데 그래도 112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중에 가장 큰 회사죠. 그래도 지지해주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꾸준히 매수, 적당히 매수합니다. 크게 매수하진 않아요. 뭐 이미 깨진 회사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 회사가 뭔가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평단은 한 6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불 정도 되는데 지켜봐야죠. 뭐 그렇습니다. 현재 그 채권, 미국 장기 채권 같은 경우도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 오히려 에너지 쪽 지금 원전에 관련돼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원전 관련된 SMR 관련된 애들은 정말 엄청난 급락을 하고 있어요. 꾸준히 모아가는 부분밖에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소량으로 모아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죠. 넥스트라 에너지 빼고요. 넥스트라 에너지 잘 가네요. 이야, 강하게 갑니다. 넥스트라 에너지.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상승 이후에 좀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된 것들도 차트 많이 깨져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 저도 소액으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데 월봉 단위로 본다면 저는 그냥 이 하나씩 계속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단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언제까지 떨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양자 컴퓨팅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뭔가 발언하고 있는데 이란에 대한 퀘스천을 좀 이렇게 기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사고 있어요. 차트는 좀 깨진 모습, 음봉이 너무 컸죠? 음봉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음봉이 너무 컸어요. 이 음봉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일단 좀 깨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AI 측면에서 메타를 빼고 갈 수는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이렇게 큰 음봉이 있을 때도 양봉으로 말아 올리곤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바닥까지 갔던 회사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회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메타라는 회사 주봉상에서는 아직 뭐 정배열 수준이에요. 20일 정도가 이제 플랫하게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요선을 깨는 게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 일봉으로 좀 봐야 되겠죠? 와, 다시 올라갑니다. 역시 강해요. D램 관련된 회사들 강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크게 빠졌지만 여전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도 선인 것 같은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안타깝다. 이걸 왜 못 샀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인텔 튀어 올라가고 있고요. 버티볼딩스라고 이제 그 열시켜주는 관련된 건데 이제 S&P 500 편입됐고요. 모멘텀 홀딩스는 뭐 엔비디아가 찍었죠. 여전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렇게 일봉상에서 큰 양봉 뚫고 이걸 뚫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스토리 관련된 회사고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이런 회사를 막 투자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들, 이런 선에서, 이 선이죠. 이 선에서 투자해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의 말말말이죠. 트럼프의 말말말을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저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자고 나서 아마 트럼프의 여러 가지 발언이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섣불리 투자하는 거는 조금 반대하고요. 저는 어차피 자동 매수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매수되는 거에 조금 의존하겠다. 아직 뭐 명확하게 정전이 된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전쟁의 여파가 사실상은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에 더 큰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S&P 500이라든가 QQQ라든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했어요. 고점이 이렇게 높았는데 큰 폭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미국은 좀 강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오랜만에 돌아왔던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이 한번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이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따라가고 있는 영역이고요. 얘네가 올라가면 그 다음날 두 개는 거의 명확하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차트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 좀 매수를 해서 좀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